철수 씨와 서희 씨는 지금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영혼이 보내고 있는 절박한 신호를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시지요. 그리고는 옛 성현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전기 설비 현장에서 20년 넘게 헌신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50대 가장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직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요즘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공포입니다. 감정 소모가 일상이 되어버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다시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가슴 두근거림과 함께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며 예전에 활기찼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음을 느낍니다. 회사에서는 후배들에게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고 집에서는 장성한 아이들과 대화 한마디 나누기 어렵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마치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밤마다 베개를 적십니다. 40대 후반인 서희 씨는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안색이 몰라보게 어두워졌고 예전에 생기 넘치던 자기 모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 해도 하려다 많은 일이 많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 이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에서 서희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산기슭에 홀로 서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웅장한 자태를 뽐내던 고목도 그 뿌리부터 서서히 말라갈 때는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잎사귀 끝이 아주 미세하게 노랗게 변하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지 끝까지 수분이 닿지 않게 되고 결국 아주 작은 바람에도 허망하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흐르는 물은 지형의 굴곡에 따라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거늘 우리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며 순환하듯 우리의 영혼도 안팎의 조화가 긴밀하게 맞아야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과 허무함은 마치 오랜 가뭄에 메마른 논바닥처럼 당신의 내면이 갈라지고 있다는 위험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계절의 바뀜과 같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다정하게 다가왔던 인연이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되어 당신의 시린 가슴을 핥힌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인연의 계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해버린 계절을 냉정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이미 떠나버린 온기를 붙잡으려 처절하게 애쓰다 정작 자신의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철수 씨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서운함, 서희 씨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상실감은 결국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를 돌봐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비명이자 간절한 신호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각자의 정해진 궤도를 지키며 고요하게 빛나듯 인간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궤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은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궤도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의 길로 돌아오라는 우주의 강렬하고도 준엄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소중한 감정이 의미 없이 소모되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은 실상 당신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타인의 숲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기 때문임을 이제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 처방전입니다. 첫 단계는 구방심, 즉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맹자는 배움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며 오직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세상의 모든 연결을 과감히 끊고 오직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타인의 과도한 기대, 사회적 역할, 돈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진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아픈가라고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타인에게만 향해 있던 당신의 레이더를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남의 눈치를 보기 전에 먼저 상처 입은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둘째 단계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신체적, 정신적 훈련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호연지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마법이 아니라 옳은 일을 반복하여 매일 조금씩 쌓을 때 비로소 생깁니다.
여기서 옳은 일이란 거창한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자신과 세운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져 하려다 많은 일이 많다면 아주 사소한 일부터 끝맺음을 하십시오. 또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달리기와 같은 육체적 단련을 통해 몸의 기운을 먼저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자연히 굽어집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호연지기는 조금씩 다시 차오를 것입니다. 셋째 단계는 선택적 신경 끄기와 자기 기준의 재정립입니다. 맹자는 대장부의 삶을 말하며 천하의 넓은 곳에 거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른 자리란 남이 억지로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주체적인 자리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소모적인 인간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무의미한 정보들로부터 과감히 멀어지십시오. 이유 없는 죄책감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당신의 안색을 어둡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다시 쓰십시오. 그 기준이 명확해질 때 당신의 인생은 망가짐의 길에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실천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학문적 근거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평생의 신념으로 주장했던 성현 맹자는 사실 그 누구보다 참혹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과 탐욕을 위해 양심을 쓰레기처럼 버렸고 왕들은 영토 확장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귀한 삶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혼란 속에서 맹자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바로 방심, 즉 잃어버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기르던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기필코 찾을 줄 알면서도 정작 자기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며 통탄했습니다. 맹자 역시 자신의 고결한 도를 알아주지 않는 탐욕스러운 왕들 사이를 떠돌며 수많은 문전박대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주유하며 자신의 인의 정치를 펼치려 했으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한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도덕적 용기와 웅장한 기계를 의미합니다.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의 증상들은 맹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내면의 선한 본성이 희미해지고 내면의 호연지기가 바닥난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맹자는 우산지목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서서히 황폐해지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나라의 우산은 본래 나무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이었으나 성문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매일같이 날카로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소와 양을 풀어 새로 돋아나는 싹까지 다 뜯어먹게 하니 결국 참혹한 벌거숭이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황량한 산을 보고 본래부터 나무가 없던 산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찌 우산의 본 모습이겠습니까? 철수 씨와 서희 씨가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느끼는 지금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잔인한 도끼질과 타인의 비수 같은 비난이라는 가축들이 그들의 마음속 싹을 남김없이 뜯어먹어 황무지가 된 것뿐이지 그들 인생의 본 모습이 원래부터 초라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맹자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다독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너무 많은 도끼질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가 겪는 직장에서의 소외감, 서희 씨가 느끼는 가사, 노동의 허무함은 그들이 마음의 나무를 돌보지 못하게 방해한 외부의 도끼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도끼를 든 타인의 손을 뿌리치고 당신의 산에 다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십시오. 호연지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정직한 행동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솟아나는 힘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 메마른 우산에도 다시금 푸른 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맹자가 그토록 경계했던 방심의 상태로 끝없이 내몰리는 것일까요?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과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그 증상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면 우리가 왜 이토록 아픈지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감정 소모가 일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남들이 전시한 화려한 인생의 단면과 나의 가감없는 초라한 내면을 비교하며 칭찬받기 위해 감정을 기만적으로 연기하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깁니다. 맹자가 말한 인의의 마음은 내면의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외부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따라 감정의 파도를 타다 보니 결국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착하게만 살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당신 자신을 배려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색이 어두워지고 예전에 생기 넘치던 내가 사라지는 것은 스스로를 생존의 기계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철수 씨처럼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와 효율만을 강요당합니다. 전기 설비와 같은 기술직 현장에서도 품질과 공기, 안전이라는 중압감 속에 자신을 몰아넣다 보면 우리 뇌는 지쳐버리고 오직 공포 신호만을 보냅니다. 혈색은 곧 기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기색은 탁해지고 안색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빛나던 이유는 당신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가짜가면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려다 많은 일이 많아지고 삶의 기준이 흐려지는 것은 영혼의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이 이것이 좋다 하면 이리로 휩쓸리고 저것이 옳다 하면 저리로 쏠립니다. 맹자는 외부의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굳건한 중심인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심이 흐려지면 결단력이 사라지고 실행력은 바닥을 칩니다. 과거의 방식, 즉 무조건 참고 견디는 방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그 보상이 확실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져가는 인생의 급류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가 파편화된 세상에서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조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전에 내가 사라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타인이 심어놓은 기준에 맞춰 사느라 진짜 나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조금 파손되고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항해사가 키를 놓고 바다만 원망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 한시적인 현상입니다.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명예, 흩어지는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인연의 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바닥에는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가게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계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하며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증상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담금질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향한 날 선 칼날을 거두고 따뜻한 긍정의 눈길로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겪은 시련은 훗날 당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멀어진 인연과 과거의 영광은 그들의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 또한 그들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별일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저 그들의 바다에서도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성숙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십시오. 비록 안색은 조금 어두워졌고 예전의 활기는 잠시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맹자가 말한 맑은 샘물 같은 본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노을이 지나고 나면 더 찬란한 새벽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바다에서 오직 당신답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이제 평온해지십시오.